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회충약을 드신 게 언제인가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회충약을 사가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회충이란 무엇인가? 먼저 회충은 길이가 무려 2030cm까지 자라는 기생충입니다. 사람의 장 속에 살면서 음식 속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자라죠. 회충의 알은 보통 흙, 채소, 덜 익힌 음식 속에 숨어 들어옵니다. 특히 위생관리가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여전히 흔하게 발견됩니다. 제2장 회충약을 먹지 않으면 생기는 일. 1단계 장 속에서 기생. 회충은 소장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그대로 빼앗아 먹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만성적인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철분이 부족해지고 빈혈이나 성장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죠. 2단계 알을 낳고 퍼진다. 성충이 되면 하루에 약 2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이 다시 배출되어 외부로 나가면 다른 사람이나 본인에게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즉 약을 먹지 않으면 한 번 걸린 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3단계 장을 넘어 다른 장기까지 침투. 회충, 유충은 혈관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폐로 가면 기침, 천식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간으로 가면 간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담관이나 췌관으로 들어가 담석 같은 증상을 만들기도 해요. 4단계 응급 상황 유발. 회충이 너무 많아지면 장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폐색이라고 하는데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일으키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도 흔히 보고되는 사례입니다. 제3장 회충약을 안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 그럼 실제로 회충에 감염되었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복통, 설사, 구토, 체중 감소 등의 소화기 이상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빈혈, 피부 창백, 아이들의 성장 지연 등의 영양 결핍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마른 기침, 천식 같은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입니다. 이는 유충이 폐를 거쳐가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넷째,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영양분이 계속 빼앗기니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즉 단순히 배가 아픈 병이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떨어뜨리는 질환인 셈입니다. 제4장 회충약으로 해결이 될까? 회충약은 회충뿐만 아니라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같은 다른 장내 기생충에도 효과적입니다. 보통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 성분을 쓰는데 단 한 알만 먹어도 장내 기생충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위생 환경이 불완전한 국가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은 6개월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위생 수준이 높은 나라도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해외여행이 잦다면 정기적인 복용이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장 회충약 복용의 안전성.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회충을 죽이는 약이면 독해서 몸에 해로운 거 아닌가? 하지만 구충제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안전하게 사용된 약입니다. 부작용은 드물고 가벼운 두통이나 복부 불편감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구충제를 안전성이 매우 높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충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빼앗기고 면역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한 알의 약만으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생충 없는 시대니까 괜찮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 해외여행이 잦은 분,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기적으로 회충약을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산후 우울증에 의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 모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무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만나보아요.